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우리 보건행정 맨날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좀 쉽게 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니야. 그래서 조금 어렵게 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 보면 약간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아리까리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 취향이 그런 걸. 그래서 조금 어렵게 훈련을 받으시면 현장에 가서는 좀 쉽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이에요. 자, 신뢰도는 측정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뭐 알고 있는 거 그대로일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신뢰성이 있는 도구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시죠? 물론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도도 높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대다. 타당성이 있는 도구는 반드시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답은 일단 2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항상 우리 학원에 5분씩 늦게 오시는 분 있다. 신뢰도는 되게 높다. 항상 5분씩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휴강 아니고 이게 강의 시간을 좀 바꿔도 꼭 5분씩 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합격을 했는지. 하여튼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는 없는 거죠. 정확하진 않는 거죠. 항상 5분씩 늦으시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도는 체계적인 오차, 그 다음에 신뢰도는 무작위 오차. 혹시 체계적인 오차가 있고 비체계적인 오차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체계적인 오차는 그런 거 있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총에 0점 처리가 안 되면 이 총은 계속 엉뚱하다. 아무리 열심히 쳐도 꼭 보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잘못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체계적인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타당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비체계적인 오차, 또 다른 말로는 무작위 오차요. 이거는 신뢰도랑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그 측정하는 사람이 기술이 조금 어설퍼, 또는 그 사람이 약간 피곤해. 그랬을 때 대강 보는 거. 이래서 오는 거를 비체계적인 오차라고 하고, 이거는 신뢰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자리에서 타당도는 체계적인 오차, 그리고 신뢰도는 비체계적인 오차랑 관련이 있다. 여기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4번입니다. 타당성은 특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역시 틀린 거고요. 자, 요거 잠깐만 유임을 봅시다. 자, 체계적인 오차하고 무작위 오차 또는 비체계적인 오차를 얘기하는데, 자, 체계적인 오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정상보다 많이 달리는 체중계는 모든 측정 대상을 항상 무겁게 측정을 해주는 거죠. 약간 상향 편의를 야기시킬 거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어떤 체중계는 휙휙 돌아가는 체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모든 몸무게를 다 무겁게 측정한다는 거죠. 이게 체계적인 오차. 자, 무작위 오차는 변향적 편의라고도 하는 건데요. 동일한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내용을 반복해서 측정할 때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재는데 오전에는 몇 킬로라고 쟀다가 조금 있다가 또 몇 킬로라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것들을 무작위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랬을 때 무작위 오차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정확도의 필수 조건이다. 맞습니다. 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오차를 줄이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맞고. 그런데 신뢰도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관측자 내 오차, 두 번째 관측자 간 오차, 세 번째가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 이렇게 있답니다. 자, 관측자 내 오차는 나죠, 나 스스로. 그래서 1시간 전에 잰 거하고 1시간 뒤에 잰 거하고 그게 다르다는 거죠. 또는 아침에 잰 거하고 오후에 잰 거하고 다른 거. 이거를 관측자 내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관측자 간 오차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른 거. A라는 사람이 쟀을 때 B라는 사람이 쟀을 때 달라지는 거.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관측자 간 오차를. 객관도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객관도를 신뢰도에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도를 따로 찌기도 하고 신뢰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게 좀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는 뭐 그거겠죠. 피측정자의 시간, 자세,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생물학적 변동에 의한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신뢰도의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관측자의 편견, 기술의 미숙, 측정 도구의 부정 상태, 측정할 때의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결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얘네들을 좀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도하고 객관도를 정확히 재려면은 그 측정